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 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2장 꺼져 있던 모니터입니다. 주인공 지수의 과거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수가 남편 민준 씨가 아픈데도 막 회사 일 걱정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랬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걸까? 그 마음의 뿌리를 좀 찾아보려고 오늘은 1년 반 전으로 결혼을 막 준비하던 그 시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당시 지수가 느꼈던 그 깊은 무력감, 그게 과연 뭐였고 또 그게 지금의 지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특히 그 소설에 나오는 꺼진 모니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모니터요. 그게 그녀에게 뭘 상징하는 걸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요. 네, 오늘 바로 그 지수라는 인물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워커홀릭 같기도 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됐는지 그 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소설 묘사를 쭉 따라가면서 그 감정선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시작은 현재 시점, 새벽에 지수가 거실에 놓인 그 낡고 고장난 노트북, 그 검은 화면을 물끄러미 보는 장면에서 이제 과거로 넘어갑니다. 자, 1년 반 전. 결혼을 앞둔 지수는 직업이 없었어요. 네, 백수 상태였죠. 이미 민준 씨랑 같이 살고 있었고요. 민준 씨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지수는 다시 침대로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갈 곳도 없고. 네. 어차피 뭐 이러면서 오후 늦게나 겨우 일어나고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뭐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TV만 켜놨는 거죠. 드라마 내용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냥 집안이 너무 조용하니까 혼자 있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 소리가 필요했던 거겠죠. 맞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SNS에는 친구들 소식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쵸. 누구는 뭐 프로젝트 성공했다. 누구는 애 키운다. 해외 출장 갔다. 다들 뭔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뭔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시기지수의 모습은 그냥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무기력 상태, 그리고 뭐랄까 자기 효능감의 상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효능감 상실. 네, 바깥 세상, 그러니까 SNS 속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과 자기의 이런 정체된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특히 그 소리가 필요했다는 묘사가 참 인상적인데 이게 고립감이나 공허함을 너무 잘 보여주죠.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니까 점점 자기를 좀 무가치하게 느끼는 단계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진짜 큰 맘 먹고 이력서를 써보려고 노트북 앞에 앉아요. 민준 씨가 쓰던 아주 낡은 노트북. 네, 부팅도 오래 걸리는 그런 노트북. 네. 근데 막상 그 하얀 화면을 딱 마주하니까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죠. 그 밝아야 할 노트북 화면이 꼭 꺼진 검은 화면처럼 느껴졌다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화면에 희미하게 비친 자기 모습, 막 부스스한 머리에 맨 얼굴, 늘어난 파자마 차림. 그걸 보고 이게 나야? 이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면서. 여기서 이 꺼진 검은 화면은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화면이 아니고요. 그 당시 지수가 느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인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이요? 네. 화면에 비친 그 초라한 모습이 자기가 스스로를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쓰고 노트북을 딱 껐을 때 그 완전한 검은 화면에는 자기 얼굴이 오히려 더 낯설게 보였다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 저녁에 민준 씨가 퇴근해서 지수 얼굴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니까 무슨 일 있었냐고 걱정하면서 묻죠. 네. 지수가 결국 참았던 불안감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나 언제쯤 취직할 수 있을까? 막 몇 달째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경력은 끊겼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민준 씨는 되게 따뜻하게 지수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요. 아유, 곧 될 거야. 너 능력 있잖아. 면접만 보면 붙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괜찮아.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야. 그리고 지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결혼하면 내가 벌면 되잖아. 그 말. 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이잖아요. 위로하려고. 근데 이게 지수한테는 뭔가 좀 다르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민준 씨의 말은 분명 사랑이고 위로인데 지수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벌 테니 너는 안 벌어도 돼.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가. 그렇죠.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자아 실현의 기회까지 좀 박탈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수가 원했던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그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준 씨의 그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지수는 민준 씨 잠든 거 보고 몰래 다시 거실로 나와서 노트북 앞에 앉아요. 네, 다시 시도하는 거죠. 마케팅 분야 채용 공고를 막 검색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죄다. 경력 5년 이상, 신입은 안 뽑아요. 뭐 이런 조건들 뿌린 거예요. 아, 그쵸. 스크롤 내릴수록 막 마음이 작아졌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화면 거의 맨 끝에서 진짜 작은 공고 하나를 발견해요. 5기업, 마케팅팀, 신입 경력 채용. 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세부 조건들. 이게 지수 눈을 확 사로잡은 거죠.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아, 경단녀 우대. 나이 제한 없음. 그리고 면접 볼 때 경력보다는 열정이랑 성실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문구들이 꼭 자기를 위해서 쓰인 것 같았대요. 이야, 이거는 지수한테 정말 단순한 일자리 정보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쵸? 네네. 완전히 깜깜한 터널 속에서 갑자기 빛을 발견한 느낌?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 그 자체였겠죠. 특히 그 경력 단절 여성 우대라는 구체적인 말이 그녀가 느끼던 그 불안감, 사회적인 장벽 같은 걸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괜찮구나. 네, 기회를 주는 곳이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랑 같이 엄청난 용기를 줬을 겁니다. 지수가 막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다 채우고 제출 버튼을 딱 눌렀죠. 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고 해요. 아,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도 진짜 잠시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끝인데. 이런 생각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일함 새로 고침하고 시간이 흘러서 1주, 2주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지수는 또다시 그 깊은 무력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네, 예전처럼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된 거죠. 그랬는데 3주째 되던 날 진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온 거예요. 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받았을 번호인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들어서 받았더니 네, 5기업 인사팀입니다. 마케팅팀 지원하신 거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일정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수는 진짜 숨이 멎는 것 같은 기쁨이랑 함께 또 눈물이 막 쏟아졌다고 해요.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인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렇죠. 이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이 극적인 합격 통보가 지수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네, 동시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한 통은 정말 그녀를 그 절망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건져 올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 한 번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의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면접 날 진짜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면접 대기실에 가니까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지원자들만 있어서 또 막 위축되고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다짐했대요.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면접관 질문은 역시나 날카로웠어요. 특히 30대 초반이시고 결혼도 하셨는데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감한 질문이죠.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은 회사에 적응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단호하게 잘 대답했네요. 네. 그리고 왜 하필 이 회사에 지원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한다는 문구를 보고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를 더 알아보면서 이곳이 단순히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열정을 펼치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정말로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막 떨렸다고 해요.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또 일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특히 그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그녀에게 일이란 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존재 이유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드디어 최종 합격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드디어. 민준 씨한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나 합격했어. 나 이제 백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둘이 같이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뭉클하네요. 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깊은 안도감을 느꼈겠죠? 네. 첫 출근날, 지수는 자기 이름이랑 직함이 딱 적힌 명함을 받아요. 김지수 대리 마케팅팀. 네, 그 명함.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지수한테는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증표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는 확인 도장 같은 느낌? 맞아요. 과거에 그 꺼진 노트북 화면에 비치던 무기력하고 초라했던 자신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네. 정확해요. 이 명함은 지수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눈에 보이게 딱 보여주는 핵심 상징물이죠. 그렇죠. 김지수 대리라는 이 이름표는 과거 그 꺼진 화면 속에서 마주했던 무기력하고 낯설었던 자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말 힘들게 얻어난 새로운 시작을 공표하는 증표인 셈이에요. 이걸 얻기 따지의 과정이 워낙 고통스럽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지수에게 더욱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과거의 경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가까운 이 기억 때문에 현재 지수가 자신의 자리, 그 김지수 대리라는 이름표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야근도 괜찮고 힘든 일도 다 괜찮은 거죠. 이 이름표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죠? 언젠가 지수 엄마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되는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김지수 대리라는 이름표를 내려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아,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까 봐. 네, 또다시 그 꺼진 화면 옆에 앉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수의 현재 불안은 과거의 상처와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녀에게 일이란 게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이제 자아 정체성의 핵심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엄마라는 다른 역할로 인해서 현재 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거의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지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많은 현대 여성들이 경력 유지와 육아 혹은 다른 삶의 역할 사이에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 압박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성취와 개인적인 삶의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노트북의 검은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화면에는 일에 지친 자기 얼굴이 비치고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의 현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좀 여운을 남기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설 속 지수의 과거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왜 지수가 그토록 자신의 일, 그리고 김지수 대리라는 그 이름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좀 탐구해 봤습니다. 네. 백수 시절에 겪었던 그 깊은 무력감, 정체성 상실의 고통, 그리고 정말 어렵게 되찾은 그 쓸모에 대한 갈망이 현재 그녀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참 흥미로운 게 그 꺼진 화면 속 자신을 마주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현재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셈이에요. 그렇네요. 지수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소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일이라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경력 단절 같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과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지수처럼 특정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이 내 존재 이유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쓸모나 가치라는 것이 오직 직업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이름표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에 지수가 미래의 김지수 대리가 아닌 다른 이름표, 예를 들어 지수 엄마 혹은 또 다른 어떤 이름표를 달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쓸모와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네. 역할이나 이름표가 달라지더라도 그 모든 것 뒤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짜 나 자신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